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꼭 성공하실 구독자님들 반갑습니다. 주식 스윙맨 정현우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도 핵심만 쏙쏙 뽑아서 종목에 대한 내용 쉽게 풀어드릴 건데요. 오늘 같이 살펴볼 종목 캐리소프트가 되겠습니다. 캐리소프트는 2019년에 상장을 했는데요. 사실 2024년이 되고 있는 현재까지도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준비했던 공연 같은 것들은 다소 좀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진출에서의 다소 아쉬운 모습, 그리고 신작에 대한 다른 킬러 콘텐츠의 부족,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큰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가 차트에도 월봉으로 보면 그대로 다 반영되어 있죠. 다만 여기에서 이제 다시 한번 모멘텀을 볼 수 있는 4월까지의 시간 기대해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한번 관심 두고 어떤 종목인지 확실히 알고 대응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캐리소프트 실적부터 간단히 한번 살펴보면은 사실 상장 이후부터 계속해서 특별히 돈을 벌고 있는 적은 없어요.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매출액은 다 관리비 관련된 비용들로 다 같이 소진되고 있고, 매출이 늘어남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부가적으로 파생되는 일종의 원가성 비용인 기타 비용으로 그만큼 늘어나면서 영업 흑자는 아직까지도 좀 요원한 상황이다. 흑자를 볼 수 있는 시기가 언제가 될지 아직까지는 어려운 상황으로 볼 수 있겠고, 이에 따라서 시가총액도 아직도 400억 부근으로 좀 미미하게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특례로 상장한 기업이고 아직까지 자본 잠식까지도 상당히 먼 상황이에요. 재무상태표를 한번 이렇게 간단히 살펴보면은 아직까지도 자본 총계가 76억 정도로 좀 남아있고 몇 년 정도는 더 버틸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뭐 이 종목이 관리 종목으로 지정된다든가 이런 우려는 조금 덜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시간을 두고 보면서 모멘텀에 따라 가지고 한 번씩 주가의 상승을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보실 수 있겠는데, 그래도 좀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은 이 경상연구 개발비를 계속해서 좀 늘려가면서 쓰고 있거든요. 조금 답답했던 흐름을 뭐 신규 이제 작품들을 계속 늘려가는 부분, 그리고 계속해서 이 IP를 활용한 컨텐츠 부분들을 늘려간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왜 4월까지 모멘텀이 되느냐? 바로 출산 정책과도 연결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캐리소프트는 사실 뭐 좀 과하게 세게 표현을 하면 한국의 디즈니, 한국의 유아용 컨텐츠를 만들겠다는 그런 기업으로 볼 수 있겠는데, 그만큼 좀 아이들이 늘어나면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저출산 관련 종목으로도 사실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어떤 이슈가 좀 있었냐면은 이제 4월달 총선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여야 그리고 뭐 개혁신당까지도 관련된 정책들 계속해서 발표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계속해서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제일 화두가 되는 이슈는 바로 이 의대 증원이에요. 여기에 관련된 이슈가 정말 많은 좀 관심을 받고 있고, 원격 진료라든가 교육 관련주들이 그만큼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이슈도 지나고 나고 한다면은 다시 한번 출산 정책으로도 갈 수 있다. 그리고 저출산 고령의 부위원장을 부총리급으로 격상시키는 정부의 이번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가지고 이제 여야뿐 아니라 정부까지 이제 저출산에 관련된 계속된 관심을 볼 수 있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아가방 컴퍼니라든가 아니면 뭐 삼성출판사 그리고 꿈비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도 대표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캐리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이 바닥권에서는 언제든지 한 번씩 상승할 수 있는 흐름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단기적으로는 이 7,000원까지의 벽을 한번 돌파해 준다라고 한다면은 10,000원 부근까지도 충분히 수익 기대해 볼 수 있는, 즉 하락은 좀 제한적이지만 기대 수익은 거의 2배까지 볼 수 있는 현재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기업이 본질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도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이 캐리와 친구들이라는 IP죠. 캐리와 컨텐츠라는 이 IP를 가지고 다양한 이제 영상과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공급을 하고 있고, 이를 활용해가지고 IP 사업을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 IP 저작권을 활용해가지고 뭐 각종 굿즈, 상품이라든가 공연 등을 진행하면서 관련된 매출을 부가적으로 늘어내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이 매출보다 IP 관련된 매출들이 더 크게 나오고 있고, 이 부분에 저도 더 중점적으로 관심을 높여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프라인 콘서트들도 계속해서 좀 하고 있고, 관련된 공연 가격 같은 경우에도 뭐 싸지는 않아요. 관련 공연 가격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현재 45,500원 정도의 티켓 판매를 하고 있는데,
사실 아이들 공연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만 가는 게 아니라 부모님도 같이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객단가는 이거보다 더 높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상당히 비싼 어떻게 보면 공연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 대한 계속적인 매출 성장이 어떻게 보면은 캐리소프트의 현재를 지탱해주고 있는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캐리와 친구들이라는 이 컨텐츠가 계속해서 시즌을 거듭하면서 관련된 인지도를 계속해서 유지해 준다라고 한다면은 연속 기업으로서의 충분한 존재성을 보여줄 수 있겠고, 이를 통한 성장 가능성은 IP의 확대 그리고 해외 시장 공략 등이 주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사실 캐리소프트는 2021년에 한번 강한 급등세를 보인 적도 있었었는데요. 이때는 어떤 이슈였었냐? 이때 중국에 대해서 컨텐츠를 팔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이 좀 높아졌었습니다. 그때 당시 뉴스를 보면은 중국에서도 이제 계속해서 저출산에 대한 이슈가 화두가 되고 있잖아요. 아시아 전역, 사실 글로벌, 북유럽까지 저출산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정책은 나올 수밖에 없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산화 제한 폐지해야 되는 이슈들 나오고 있는 가운데 IPTV가 계속해서 공급이 되면서 캐리소프트의 컨텐츠가 중국으로 공급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는 단기간에 사실 7배 가까운 급등세를 좀 보이기도 했고요. 이만큼 중국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컸었는데, 사실 한알령 이슈는 쉽게 끝나지 않고 있죠. 중국과 이제 관계가 예전만큼 정말 편안하게 중국이 우리나라 컨텐츠를 소비할 이런 그 가능성 계속 적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좀 핵심적으로 공략할지 아직까지 조금 쉽지 않은 상황이 되겠고, 그렇지만 계속 일부 작품들 심의를 통과하면서 계속해서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이때만큼의 폭발적인 상승은 좀 어렵고 잠재력만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중국은 언제든지 계속해서 우리나라를 계속 좀 때리려고도 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어떤 e스포츠 쪽 이제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이제 롤이라는 게임, 글로벌 1위 게임이죠. 그 기업의 게임 그 운영단 중에 하나 1위 팀인 젠지라는 팀이 있는데, 이 팀이 이제 중국 관련해가지고 하나의 중국 관련을 표명했다가 또 사과한 일을 또 있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젠지 관련된 방송을 다 송출을 끊어버리고 관련된 대회 중계도 끊어버리는 일도 있었거든요. 즉 중국은 언제든지 우리나라 컨텐츠를 계속해서 때리려고 하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관련해서는 강하게 올라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슈를 돌아보고 있는 거는 캐리소프트는 언제든지 이슈에 따라서 강한 급등세를 단기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현재는 이 출산 관련 정책 이슈가 여기에 대한 강한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실적이 흑자 전환되는 시기가 될 때야 이제 본격적인 꾸준한 우상향 볼 수 있을 텐데, 현재로서는 단기적으로도 접근하되 그 가능성이 상당히 안정적인 수익을 줄 수도 있는 그런 구간으로 접어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캐리소프트, 그래서 사실 좀 어떻게 보면은 친숙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자녀에게 다 소비하는 것들을 같이 좀 관심이 없으면 좀 낯설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중요한 점은 아이 관련 콘텐츠로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독자적인 니치 마켓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이슈에 따라서는 더욱더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종목으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아직까지 좀 멀기는 해요. 그리고 이때 같은 경우에도 주가 올란 다음에 관련된 내부 직원들 매도 이슈도 좀 나오고 있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조금 이 종목을 위에 올라갈 때 따라 사는 거는 부담이 되는 수준 좀 나올 수 있겠지만, 이제 2월 21일 이렇게 좀 양봉, 거래 실린 양봉 만들고 단기적인 구름대 돌파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 단계 더 탄력 받아가지고 7,000원 선 돌파하는 모습까지 본다라고 한다면은 하방으로는 마이너스 많이 나오면 10% 정도, 위로는 한 50에서 100% 정도 볼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오늘 시간 캐리소프트가 좀 어떻게 좀 일을 하면서 매출을 내고 있고 현재 어떠한 상황 속에 처해 있었는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캐리소프트 좀 상장 직후의 기대감에 비해선 다소 계속해서 아쉬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서 더 나빠질 가능성은 높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 챙겨 보시면서 좀 어떻게 보면 조커 종목으로
사실 2월 21일 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이제 밤에 있을 예정인데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관련된 이슈를 또 한번 소화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와 제약바이오 중심으로 시장 보면서도 이런 별도 개별주들 4월까지 총선까지 이슈 있는 시간 관심 가져보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시간 이렇게 캐리 소프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계속해서 나오는 이슈들 관심 가져보실 만한 종목들 챙겨서 전달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채널 구독하시고 계속해서 영상 보시면서 편안히 투자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시간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